이번 시간에는 V-Ray Next와 V-Ray GPU Next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Ray Next하고 V-Ray GPU Next는 서로 다른 렌더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씬을 좀 간단히 구성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뭐 뒷품만 좀 한 3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 셋업을 해갖고 렌더러를 V-Ray Next 일단은 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얘는 CPU만을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 거고, 이 V-Ray GPU Next 같은 경우는 CPU 또는 GPU 또는 CPU와 GPU를 같이 합쳐서 렌더링 해줄 수 있습니다. 대체로 V-Ray Next 같은 경우는 렌더링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을 세팅할 수 있는데, V-Ray GPU Next 같은 경우는 V-Ray Next에 비해서 제공된 옵션이 적습니다. 즉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끔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V-Ray Next보다 많이 좀 떨어집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V-Ray GPU Next를 이용한 경우가 V-Ray Next보다 렌더링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V-Ray Next를 이용한 것보다 GPU Next를 이용한 것이 렌더링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일단 V-Ray Next 하고서 씬을 좀 구성해 주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먼저 스탠다드 들어가서 V-Ray IP 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라이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라이트를 스피어 라이트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고 바탕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쪽 와서 V-Ray 플레인을 하나 클릭해서 깔아줍니다. 얘가 보라색이라 좀 그렇습니다. 우클릭하고 회색 다시 껐다가 V-Ray 켜주겠습니다. 그럼 좀 아까 보라색이었던 것이 바뀌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빛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빛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얘를 선택하고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하면서 속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Ray Next 했을 때 여기 보면 GI 이런 탭이 나타나는데 여기 4개의 탭, V-Ray GPU Next 할 때는 GI란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프리퍼런스라는 탭이 보입니다. 약간씩은 세팅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V-Ray Next 쪽에 있는 옵션들을 다 이해하면 이 V-Ray GPU Next 쪽의 옵션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V-Ray Next 들어가고, 지금 얘들 한번 렌더링 하면서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들 렌더링 지금 아웃풋 사이즈가 커먼 탭을 보면은 640, 480입니다. 640, 480. 원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데 일단 V-Ray Next 하고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됩니다. 잠시 스탑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넣어갖고 보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겠습니다. 렌더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7초 걸렸는데 얘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히스토리에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옆에 히스토리 기존에 이렇게 저장된데 이렇게 지워주고 얘를 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렌더링한 이미지들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저장할지 그 세팅을 여기 클릭하고 히스토리 세팅 가줍니다. 디폴트는 얘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내에다가 이 저장하는 파일들을 담아둘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얘를 체크해주면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그 폴더에 얘들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다음 프로젝트 내에다 저장하지 말고 또 다른 경로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해제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필자는 그냥 프로젝트 내에다 저장해 주겠습니다. 클리어는 현재 이 폴더에 저장되는 모든 것들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얘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얘가 7.1초입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간단하게 우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에딧 커맨드 들어가고 얘는 VLA next VLA next라고 하겠습니다. VLA만 카피해놨다가 세이브 앤드 클로즈 하면 얘가 추가됩니다. VLA next로 똑같은 씬을 렌더링했는데 7초 걸렸습니다. 참고로 필자의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좀 약간 컴퓨터가 오래돼 갖고 좀 그렇고 그래픽 카드도 오래전에 한 거라 사양은 안 좋습니다.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옛날 컴퓨터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디폴트에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지금 VLA next로 렌더링 했을 때 이렇고 얘를 이번에는 GPU를 이용하기 위해서 VLA GPU next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프리퍼로 가보면은 VLA GPU 렌더 디바이스 셀렉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GPU만 이용하겠다, 즉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겠다. 디폴트로 여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CPU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주면 됩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만 이용해서 똑같은 아무런 세팅 값도 건드리지 않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VLA GPU Next를 이용해서, 즉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이용해서 렌더를 합니다. 얘도 에디터에 가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얘는 6.7초 걸렸습니다. 얘는 VLA GPU입니다. GPU 이렇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얘는 VLA Next, 얘는 VLA GPU, GPU만 이용한 거고 지금 6.7초 걸렸습니다. CPU로 이용했을 때는 7.1초인데 보면은 비슷합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보면은 CPU를 이용했을 때 7.1초, GPU를 이용했을 때 6.7초. 저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링했을 때. 이번엔 그래픽 카드하고 CPU를 다 이용했을 경우 보겠습니다. 여기 CPU도 이용하겠다 하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렌더링 해주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빨라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얘 저장한 거, 렌더링한 거 저장하겠습니다. 5.8초 걸렸습니다. CPU만 이용했을 때 7.1초, GPU만 이용했을 때, GPU를 했을 때 6.7초, GPU와 CPU 이용했을 때 5.8초입니다. 기본적으로 렌더링 속도는 CPU, 즉 이 VLA Next를 이용했을 때보다 VLA GPU를 이용했을 때 렌더링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LA GPU Next에서도 GPU와 CPU를 모두 이용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VLA GPU Next가 VLA Next보다 속도가 빠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는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VLA Next보다는 VLA GPU 쪽이 렌더링 속도가 빠르고 제공하는 옵션들 면에서 볼 때는 VLA Next가 VLA GPU보다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됩니다. 필자가 앞으로 진행할 강좌는 이 VLA GPU 쪽이 아니고 VLA Next 쪽입니다. VLA Next가 제공해주는 이러한 옵션들을 다 이해하신다면 이쪽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옵션들이 훨씬 좀 간단합니다. 이 VDA GPU Next 쪽이 맥스보다는 마야 쪽에서 더 많은 옵션들을 제공해 줍니다. 같은 버전인데도 맥스보다는 마야 쪽에서 제공하는 GPU가 VDA GPU Next가 훨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 주는데, 맥스 쪽에서도 좀 더 좀 디테일한 옵션들을 제공해 주면 굳이 이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쪽을 이용해서 작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